각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생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지만 보코하람 피해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들은 오히려 제자 훈련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해 성범죄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농 목사입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식적으로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214만여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정책이 결정된 만큼 부디 선용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저차원적 발상이 아닌 좌절에서 희망으로 포기해서 용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바이어로 여름 수련회 시즌인 요즘 성도들은 다양한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영과 육의 회복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에 참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두 손과 무릎을 꿇은 모습에서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영과 육을 은혜로 무장합니다. 여름 피서를 이루러 와요. 너무 말씀이 좋고 또 당신의 양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거를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틀리시니까 너무 시간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의 생명의 말씀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늘의 부하들을 캐내는 정말 충분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강북제일교회와 동탄시온교회, 신현교회 등 9개 목회자들이 연합한 한국교회 섬김은 건강한 교회와 목회를 위한 바른 기준을 세우고자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이번 수련회는 오직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했던 과거 한국교회 여름성회의 맥을 잇고자 3박 4일 일정 동안 달콤한 휴식 시간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외한 총 11번의 영성 집회로 구성됐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불편한 거 싫어해요. 좋은 환경, 또 좋은 자리, 또 안락한 거, 편안한 거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영적 부담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우리가 원초적인 거룩한 부담을 좀 감수하면서라도 그 기도원 시절, 정말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는 집회를 한번 해보자. 편리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 요즘 은혜를 받기 위해 불편함도 감수한 한교섬 산상성회가 한국교회의 성숙한 수련회 문화를 계승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타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암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기 힘든 선교사들을 위해 분당 사랑의 병원이 선교사들의 암 예방과 치료, 요양 등 통합적인 치유에 관한 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병원 병원장 황성주 박사는 선교사 암 환자들이 암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식습관을 갖고 늘 감사하는 자세로 사역하는 것이 암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총은 4일까지 후보자 서류 제출을 받고 9일까지 후보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백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17 태백 쿨앤홀리 페스티벌이 태백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전도훈련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이수구 장로회 통합총회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순교자 유자녀 자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장학금은 순교자 이민재 장로의 유족 임희원 씨 등 총 1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괴산중앙교회가 지난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괴산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수건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거친 수건은 괴산중앙교회를 통해 수해 지역 면사무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이 IS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바로 이 피해 지역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이능성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능성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코하람이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자생한 모슬렘 무장단체예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코하람은 2001년 서양 교육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서양 교육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 특별히 서양에서 들어오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인데 주로 일하고 있고요.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또 납치하기도 하고 많은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학살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녀자들, 특히 어린 여학생들을 납치하여 지금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일부는 정부의 도움으로 탈출했으나 아직까지라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오빠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해요. 그리고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활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실망이 많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신앙 지도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힐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치료가 아주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피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 지역의 현지인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1991년 나이지리아로 파송받아서 첫 선교지가 나이지리아 북동쪽 지역에서 신학교 교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사역하면서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가르치면서 이 제자훈련 받은 학생들과 이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순례하는 가운데서 현지인 선교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사역을 바꾸어서 오지에서 외롭게 힘들게 교회 개척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현지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되고, 특별히 모슬렘 과격단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그렇게 재무장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상처가 많은 지역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명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을 위한 훈련과 격려, 위로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교사님? 이 사람들 불러다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생명이 위태한 이런 가운데, 그리고 자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어려운 고통을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해서 그만두고 싶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새롭게 돼가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 말씀 때문에 저희가 보람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되는 소망의 증거가 더욱 많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의 몰카 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일반 가정집에 드론 몰카까지 등장해 어디든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가해자 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몰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10년 새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 범죄가 예.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요즘에는 이제 몰카 범죄가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예. 사실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예. 뭐 해수욕장의 탈의실이나 또는 뭐 화장실이나 이제 이런 곳이 이제 타겟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몰카 범죄자들은 이제 한 번 성공하면 또 이게 또 재밌고 막 하니까 네, 예. 이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요새는 이제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카 범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 몰카가 나오다 정말 그 드론 몰카라고 네. 공중에 띄워서 하는 몰카까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드론 몰카는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려졌죠. 네. 이제 어떤 피해자가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밖에서 윙윙 하는 소리가 나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창문에 그 드론이 딱 붙어가지고 안을 찍고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예.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 드론도 더 고성능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SNS에서 나온 것은 이제 창문에 딱 붙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확인이 됐지만 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원거리에 떠서 그렇겠네요. 줌인을 해서 창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는 집안에서도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봐야죠. 전에는 이제 몰카를 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또 범죄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만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기준도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렇게 사진을 몰래 찍는다는 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몰카를 이렇게 몰래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를 사는 게
네. 또 스마트폰도 아주 고성능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카메라 기기를 구입하는 게 너무 공개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몰래 카메라라 그러면 몰래 팔아야 되는데 이 몰래 파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죄의식도 좀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몰래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져서 호기심으로도 막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 볼펜이나 만년필에 이 카메라 부착한 이 007에 나오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거고. 지금은 뭐 명함지가 무슨 뭐 가방에 넣는 거, 뭐 구두에 장착하는 거, 뭐 심지어는 단추 뭐 이래 갖고 몰카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져서 이 몰카 자체를 죄의식 없이 촬영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또 뭐 유통하다가 뭐 적발될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제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가지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탈의실이나 해수욕장 탈의실이나 또는 무슨 뭐 이런 그 화장실에서 호기심으로 한번 촬영했다가는 이 중범죄, 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데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여러 가지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또는 뭐 취업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비자 발급도 제한받을 수 있고 일정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호기심으로 잘못한 것이 평생에 한이 되는 그런 그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어떤 이제 여자한테 어떤 남자가 시켰어요. 여자 화장실 저 탈의실에 가서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팔았죠. 그 판 사람도 걸리지만 산 사람도 그걸 이제 사서 인터넷에 유포해서 이제 영리 목적으로 그걸 이제 산 거죠. 그래서 그걸 영리 목적으로 몰카를 유포하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도 워낙에 이제 보급이 돼 있고 또 몰카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법적인 거로도 사실은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옛말이 있죠. 10명이 단 한 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 몰카 범죄도 근본적으로 막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더더군다나 이제 몰래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고 소형화되니까 이 몰카 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예 탈의실이나 또는 뭐 이런데 이제 공중 밀집 장소 탈의실 같은데 이런 데는 아예 그 이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그런 기계를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몰카 색출 전담반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장소는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가서 혹시 몰카가 있지 않나 하고 점검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가장 원천적인 것은 왜 총기류 같은 건 허가 있어야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몰래 카메라는 아무나 뭐 구입할 수 있지만 이것을 허가를 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를 제한시키면 구매 제한. 사람들이 이거가 일단 손에 구입이 되면 호기심이라도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찍고 싶어 하는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구매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든지 또는 이 몰카 범죄는 성범죄라서 중환죄다라는 것을 일반인한테 알려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몰카 범죄는 성범죄로 중범죄고 한 번 적발이 되면 뭐 신상 등록, 그다음에 뭐 여권, 뭐 비자 발급 제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취업도 제한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경고적 효력으로 국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번에 뭐 국회에서도 이제 몰카 예방법이 뭐 발의됐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요? 이제 일명 몰카 예방법, 이제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이제 그런 조항을 이제 새로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명 몰카 예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이 탈의실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서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하고 몰카에 관한 한. 근데 1회 이상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점검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의무화시키는 이제 그런 규정이고 또 하나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이제 상습적일 때는 네, 예. 몰카 범죄는 처벌하는데 상습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또 새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경에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예.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 몰카를 찍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또 빛된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좀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사생활을 몰래 이렇게 찍는 것들이 극성을 피우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실은 다 찍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예. 그 이제 이 몰카라는 것은 사실은 중대한 성범죄인데 성범죄죠. 이것을 이제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이 네. 호기심이나 그러니까요. 또는 일종의 흥미거리로 네. 또 어렸을 때 어떤 치기 어린 행동으로 네.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적발되면 중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과자가 된다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좀 증진된 그런 경향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맞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더욱 이제 몰카 범죄가 극성을 피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어떻게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탈의실이나 그 운영 주체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몰카가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의실에 가면 혹시 뭐 반짝거리는 게 있지 않나. 어차피 반짝한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짝거리는 걸 젊은 사람들은 눈이 밝아서 찾기도 쉬우니까 그렇죠. 조금만 조심하면 그 찾을 수도 있고 일단 찾게 되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뭐 해변에는 어떤 지구대 경찰대도 있고 또 112 신고도 해서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휴가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들뜬 마음이나 맞습니다. 또는 과음을 하다 보면 이 몰카 범죄자들의 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이 몰카 범죄의 하나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성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또 성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들을 교회나 사회나 또 가정에서도 잘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누군가의 작은 생각, 작은 시도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거리의 그늘막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쉼이 되고 시원함이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먹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